중요한 용어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별 표시해놓고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영공간, 열공간 이런 용어들은 행렬에서 나타나는 용어들이었었습니다. 행렬 A가 n×n 매트릭스로 주어져 있을 때 행렬 A가 n×n 매트릭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행의 개수는 m개고 열의 개수가 n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자, 여기 1열 벡터 여기를 이제 우리가 u1 그리고 2열 벡터 u2 이렇게 했을 때 쭉 가서 여기가 un이 같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열 공간이라는 것은 이 열 벡터들로 생성되는 공간이 열 공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영 공간이라는 것은 이 컬럼 스페이스란 말은 이제 지금 말로 설명한 것처럼 이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생성되는 공간을 컬럼 스페이스라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널 스페이스라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얘는 뭘 나타내냐면 이 행렬을 계수 행렬을 하는 AX = 0을 만족하는 우변형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X들의 집합을 널 스페이스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널 스페이스라는 말 그리고 컬럼 스페이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 컬럼 스페이스를 찾는 것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여기다가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서 나타나는 추측이 들어있는 열 벡터들로 생성하는 공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기본 행렬산에 의해서는 A와 행동등 또는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비례했을 때 B의 열 공간과 A의 열 공간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컬럼 스페이스를 할 때 이 기하 사대권에서 이와 같이 추측이 들어있는 열 벡터의 위치와 같은 원래 있던 A의 열 공간으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기본 행렬산에서 얻어지는 A와 행동치가 되는 또 다른 행렬 B의 컬럼 스페이스와 A의 컬럼 스페이스는 일치하지 않지만 앞에서 배웠었죠.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은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서 얻어지는 해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공간의 집합은 기본 행렬산에 의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공간을 구하려고 할 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직접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했었잖아요. 열 공간은 중간에 추측열만 나오면 바로 계산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을 그럼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은 바로 추측열의 개수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추측열의 개수와 같습니다. 추측이 들어있는 열이 몇 개나 있는지를 보고 그 열의 개수를 세어보면 그게 곧 차원이 돼요. 왜냐하면 추측열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열 공간의 기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널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볼까요? 널 스페이스의 차원입니다. 널 스페이스의 차원은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의 집합이에요. 이때 널 스페이스의 차원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면 자유변수의 개수를 갖고 결정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유변수의 개수예요. 자, 이 추측으로 얘기한다면 추측이 들어있지 않은 열의 개수들의 위치가 곧 자유변수의 위치와 똑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얘가 여기 매트릭스 표시할 때 x1, x2, x3 이렇게 있다면 얘가 x1 벡터와 곱해지고 u2는 x2 벡터랑 곱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측이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열에 해당되는 그 미지수가 곧 자유변수의 개수인데요. 그 자유변수의 개수가 널 스페이스의 차원과 일치합니다. 이 널 스페이스의 차원은 다른 교로도 뭐라 쓸 것이냐면 이런 교로도 씁니다. 널러티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저자가 주로 이 기호로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책에 보면 NULLITY of A에서 A의 널러티에서 A의 영공간을 이런 기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변수의 개수가 영공간의 차원과 같고 추측열의 개수가 열공간의 차원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둡시다. 이게 이미 앞에서 널 스페이스의 기저가 바로 이 어떤 모양인지를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걸 잘 접목시키면은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컬럼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랭크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 봤더니 A의 열 벡터들 있잖아요. 열 벡터들로 생성되는 공간이 열 공간이에요. 열 공간의 차원이 바로 랭크입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열 공간을 생성하는 열 공간의 기저들의 원소의 개수가 곧 행렬의 랭크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열 공간의 차원을 랭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학교를 써서 표시한다면 이런 말이죠. A의 열 공간의 차원이니까 dimension of column space, 뭐 괄호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을 랭크라고, 랭크는 앞으로 RANK, A 이렇게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의 랭크란 말은 곧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잠시 후에 아까 이거 말로 설명했습니다만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하고도 같다. 즉 여기에 더 나가서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하고도 같다는 것을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랭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열 공간의 차원이기도 하고 행 공간의 차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또는 성질도 역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계수 정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 계수 정리 학교 시험 문제 직면하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어떤 성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계수 정리입니다. 행렬 A가 n×n 매트릭스로 주어졌을 때 A의 열 공간과 행 공간의 차원은 동일하다. 아까 여기다 썼던 거 좀 밑에다 다시 써볼게요. 행 공간과 열 공간의 차원이 동일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행렬 A의 랭크는 이 A의 랭크의 정의가 컬럼 스페이스 열 공간의 차원으로 정의되어 있고 차원은 앞에다 dim 이렇게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정리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행 공간의 차원하고도 같습니다. 즉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하고도 같다는 것을 보일 생각입니다. 이게 계수 정리였거든요. 자, 이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첫 번째 문장이 수학교로 표시하면 이런 말과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A의 계수는 A의 추측의 계수와 같으며, 그리고 이것이 항상 성립합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역시 중요한 성질이에요. A의 랭크와 널 스페이스의 차원을 다른 말로 널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저자가 잘 쓰지 않는 기호표기이긴 하지만 다른 책에서는 많이 쓰는 기호표기이기도 해요.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n과 같다는 얘기인데요. 이 표현을 바꿔서 쓴다면, 요 위에 있는 말로 바꿔서 쓴다면은 이런 말이라는 얘기죠.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과 그리고 이렇게 널 스페이스의 차원입니다. 열 공간의 차원과 영 공간의 차원을 더한 것은 n이에요. 이 n은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입니다.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미지수의 개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다루고자 하는 행렬의 차원 정리인데요. 매우 중요한 정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계수 정리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랭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랭크는 열 공간의 그 차원이잖아요. 열 공간의 차원을 우리가 랭크를 한다는 것을 앞서 정의를 했었는데, 열 공간은 우리가 추측이 들어있는 열 벡터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렬 A에다가 기본 행렬선을 적용해서 우리가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 왔을 때 추측이 들어있는 열 벡터에 대응하는 원래 있는 행렬의 그 추측열하고 대응되는 열 벡터를 우리로 생성되는 공간이 열 공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렬 A의 랭크 A는요. 랭크 A는 당연히 행렬 A에 추측이 들어있는 추측열이 몇 개나 있느냐 이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추측열의 개수와 같고 동시에 당연히 이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본행렬선을 적용해서 이렇게 기본행렬선을 적용해서 A의 열 벡터들을 요 추측이 들어있는 열이 1열, 2열, 4열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바로 A의 열 공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에 대응하는 원래 있던 행렬의 열 벡터들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의 추측열의 개수와 같고 더불어 이 기본 행렬선을 적용해서 만든 이 기하사다리꼴 행렬 B의 기하사다리꼴
꼭 기하기 아니라도 됩니다만 그냥 주로 기하사들의 꼴 갖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기하사들의 꼴 행렬 B의 추측열의 개수와도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각각의 추측열에 대해서 이 B의 추측열의 개수와 같다는 얘기인데요. 이 B의 추측에 대해서 행을 생각해 보세요. 행. 추측에 대해서 이렇게 행을, 추측이 들어있는 열 따져왔는데 추측이 들어있는 행을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이 바로 행공간의 기저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행렬 B의 추측열의 개수와 같은데 그 추측열의 개수는 곧 행벡터를 만들었을 때 이 기하사대력권 행렬 B에 추측이 들어있는 행벡터들로 생성되는 공간이 B의 행공간의 기저거든요. 그런데 B의 행공간의 기저나 A의 행공간의 기저가 같다는 것을 앞서 설명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B의 추측열의 개수는 B의 추측열의 추측이 들어있는 행의 개수와 일치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마저 써보면 이거 지웁니다. 추측열의 개수와 같고 또한 B의 추측이 들어있는 행의 개수와 같습니다. 행의 개수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추측이 들어있는 행벡터들로 생성되는 공간이 행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이 들어있는 열의 개수가 곧 랭크였는데 추측이 들어있는 행의 개수는 곧 행공간의 기저를 이루고 그들의 일차 결합이 그들의 개수가 기저니까 개수가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B의 차원이 곧 랭크가 기하사들꼴로 만들어지는 이 행렬 B의 로우 스페이스의 차원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서 뭘 배웠었냐면 얘랑 원래 있던 행렬의 로우 스페이스랑 같다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다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A의 랭크는 애초에 열공간의 차원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열공간의 차원과 행공간의 차원이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열공간의 차원과 행공간의 차원이 일치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충분히 이해됐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A의 개수는 A의 추측의 개수 같다. 이건 지금 설명과 똑같네요. 아시겠죠? 추측의 개수와 일치한다는 것.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됐을 거예요. 랭크가 추측의 개수와 여기 있죠. 랭크가 추측의 개수와 같고 추측이 들어있지 않는 열의 개수가 곧 뭐가 됐어요? 자유변수의 개수잖아요. 자유변수의 개수가 널 스페이스의 차원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유변수의 개수가 됐고요. 랭크는 추측이 들어있는 열의 개수, 얘는 추측이 들어있지 않는 열의 개수. 두 개 더하면 전체 열의 개수.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성립한다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 14번이 자연스럽게 증명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부는 선생님이 글로 쓰고 일부는 말로 했는데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교재에도 저자가 증명해놨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렬의 영공간과 열공간의 차원을 각각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네요.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는 이 행렬에 대해서 기본행렬선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의 기본행렬선을 적용해서 먼저 영공간부터 먼저 해결을 해볼까요? 자, 이제 A에다가 왜냐면 AX = 0의 확대행렬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점선은 책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확대행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을 표시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5, 8-4 제로고요. 자, 이제 기본행렬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행과 그리고 2행을 교환합니다. 1, -2, 3, -1, -3, 6, -1, -7 그리고 2, -4, 5, 8, -4예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기본행렬선 적용합니다. 여기는 0이니까 계속 어떤 연산해도 계속 변함이 없어요. 자, 이제 1, -2, 3, -1이고요. 자, 1행에다 3배에서 2행에다 더합니다. 3배에서 더하니까 0이죠. 3배에서 더하니까 여기도 0이네요. 3배에서 더합니다.
6에서 1을 빼니까 5, 3배에서 더하죠. 9에서 1을 더하니까 10, 3배에서 더합니다. 그 마이너스 10이 됐네요.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4, 0이 되네요.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그럼 1이 되네요.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6에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2가 되네요. 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이와 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 두 번째에다 5분의 1을 곱해버리면 1, 2,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똑같네요. 그래서 기본행렬선을 적절하게 적용을 해보면은 맨 밑을 모두 다 0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2, 2, 그리고 3, 마이너스 1, 0이고요. 자, 두 번째에다 5분의 1 곱하니까 0, 0, 1, 2, 마이너스 2채로 맨 밑에는 다 0을 만들 수 있네요. 기본행렬선 한 번 더 적용하면은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선들 위를 0을 만들 거예요. 기하사대권을 만들 겁니다. 0, 0, 0, 맨 밑은 0이니까 할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여기 0, 0, 1, 2, 마이너스 0이고요. 자, 두 번째에다 마이너스 2배에서 1행에다 더합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0이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배니까 4가 되죠. 이게 3이 되네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기하사대권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보고 대항하는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제1열은 x1과 x2, x3, x4, x5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x1 마이너스 2배 x2 마이너스 x4 플러스 3x5 이퀄 제로이고, 그 다음에 이제 x3 플러스 2배 x4 마이너스 2배 x5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풀려고 하는데요. 두 개의 문자가 결정돼야 어느 한 문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문자를 x4, x5 대입하면 x2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측이 들어있는 열은 바로 1열과 그리고 3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1열과 3열이 추측이 들어있는 열이었었는데요. 그러면 그 추측이 들어있는 열에 해당되는 알파벳을 기본 변수로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리고 추측이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알파벳이 자유 변수가 돼요. 만약에 차원만 물어봤다면 3차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공간의 차원은 추측이 들어있는 열의 개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열 공간의 차원은 2차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0 공간의 차원은 3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0 공간을 마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널 스페이스는 어떤 모양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널 스페이스 마저 집합을 찾아볼게요. 차원만 요구했습니다만 보통 학교 시험에는 널 스페이스 정확하게 구하고 그리고 나서 차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차원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것만 대답하면 되지만 구체적으로 널 스페이스의 모양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널 스페이스의 차원을 널 스페이스의 집합을 찾아보면은, 자, 여기에서 따로 쓴다면 일단 집합 표시를 해볼까요? 얘네들은요, x1과 x2하고 x3, x4 그들 사이의 관계를 매트릭스로 표시한다면 이런 모양이네요. 자, 여기에서 x3는 x4는 그대로 쓰고요. x5도 그대로 쓰고 x2도 그대로 쓴다면은 x3는 넘어갔죠. 마이너스 2배 x4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2배 x5가 된 것이고, x1은 이 세 개를 넘기면 되거든요. 2배 x3 그리고 플러스 x4 마이너스 3배 x5예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널 스페이스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걸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x3가 들어있는 부분, x4가 들어있는 부분, x5가 들어있는 부분, x2, x3, x4죠. 그리고 x5는 임의의 실수값이에요. 이런 것들의 1차 결합이란 뜻인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x3, x2가 아니라 x3였죠. 이게 x2죠. 이게 x2가 맞습니다. 자, x2, 여기 표시를 잘못했군요. 여기가 x2 이와 같이 됐습니다. x2, x4, x5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여기도 x2. 자, 이 시간에 x2가 들어있는 항은 2, 1, 2, 1. 여기는 x2가 없습니다. 0,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4가 들어있는 항을 찾아야 돼요. 여기는 1,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1, 여기는 없습니다. x5가 들어있는 항을 찾아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리고 0, 2, 0, 1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세 개의 1차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벡터 U1, U2, U3를 한다면 U1, U2, U3의 세 개의 벡터로 생성이 되고요. 이 세 개의 벡터는 서로 독립이라서 그래서 이 세 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널 스페이스의 기저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저의 개수가 3개니까 3차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행렬 A의 널 스페이스의 차원은 3차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컬럼 스페이스를 찾아볼게요. 컬럼 스페이스. 자, 컬럼 스페이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계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열벡터들은 세 번째 성분이 전부 다 0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들의 1차 결합으로 저걸 만들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위치만 따지는 것뿐이에요. 제1열과 제3열일 뿐입니다. 제1열과 제3열이에요. 그래서 이 컬럼 스페이스는 이제 제1열 벡터와 제3열 벡터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 스팬교를 써서 표시할게요. 제1열 벡터와 제3열 벡터예요. 마이너스 3, 1, 2와 마이너스 1, 2, 5로 생성됐고 이 두 개는 서로 1차 독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상수배도 이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집합이 컬럼 스페이스였고 이 두 개가 독립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기저가 돼요.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은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니까 2차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행렬 A가 2차의 0공간을 가지는 7행 9열인 행렬이라면 A의 랭크는 얼마가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방금 전에 배웠던 이 개수 정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0공간의 차원이 2차원이라는 얘기는 0공간의 차원이 2차원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2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A의 개수는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이 랭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와 같아야 되냐면 미지수의 총개수 또는 이 n이 매트릭스의 여러 개수를 나타내요. 9와 같아야만 합니다. 여기가 2가 되면은 단순한 산수가 되잖아요. 얘가 9인데 7행 9열이니까 여기다 써가면서 할까요? 랭크에다가 랭크가 바로 열공간의 차원이에요. 랭크에다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바로 0공간의 차원이 2차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2는 바로 이게 미지수 개수 또는 열의 개수라고도 말하면 돼요. 9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A의 랭크를 구하는 문제는 7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6행 9열이 되는 행렬이 2차 0공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차 0공간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얘는 6행 9열이 아까는 7행 9열이었는데 6행 9열이 2차 0공간을 가질 수 있나요?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죠. 그럼 똑같이 7이 나와야 되는데 이 랭크는 바로 이렇게 열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의 차원과도 같지만 방금 전에 뭘 배웠어요? 행벡터로 생성되는 벡터간의 차원과도 같다는 것을 증명했었으니까 행벡터가 몇 개예요? 기껏해 6개밖에 없어요. 행벡터 6개밖에 없는데 그들로 1차 결합을 했다면 최대 나올 수 있는 1차 독립이 되는 행벡터 개수는 6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7개가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꼴의 행렬에서는 2차 0공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이렇게 요것을 우리가 개수정리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개수정리를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어떤 책에서는 요 밑에 있는 요 성질을 행렬의 차원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차원정리. 근데 같은 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정리, 랭크 시어렘이라고도 하고 행렬의 차원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널 스페이스 A, 로 스페이스 A, 컬럼 스페이스 A, 그리고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등을 각각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행공간, 열공간, 영공간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네요. A 트랜스포즈 널 스페이스인데 요 네 개의 공간을 이 네 개의 공간을 행렬의 기본 공간이라 합니다. 펀더멘탈 스페이스라 얘기를 해요. 행렬이 하나 주어지기만 하면 이 네 개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아까 예제 2번도 그랬었죠. 자, 이렇게 네 개의 기본 공간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걸 왜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하면은 잠시 풀이를 잠시 접어두고요.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저자가 그림을 통해서 이 네 개의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왼쪽은 정역, 오른쪽은 공역인데요. 이제 이 안에 있는 벡터를 행렬 A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어요. 이제 선형사상을 만들려고 한 건데요. 자, 여기 잘 보면 널 스페이스하고 A의 로 스페이스는 정역 안에 있는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잘 보세요. 이게 치역 안에 있어요. 즉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와 A의 컬럼 스페이스는 치역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네 개의 행렬이 하나 주어지기만 하면 네 개의 공간을 펀더멘탈 스페이스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말 그대로 기본 공간이라 하는데 두 개는 정역에 있고 두 개는 치역에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정역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널 스페이스 A하고 로 스페이스 A, 그리고 치역에 있는 것은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하고 그리고 A의 컬럼 스페이스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A의 컬럼 스페이스는 우리 앞에서 뭐라 얘기를 했었냐면 A의 컬럼 스페이스는 지워버렸군요. A 트랜스포즈의 로 스페이스와 같습니다. A의 컬럼 스페이스는 A 트랜스포즈의 로 스페이스예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쪽은 잘 보면 결과적으로 기호를 바꿔서 표시한다면 A 트랜스포즈의 로 스페이스와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라는 얘기예요. 이쪽은 뭐예요? A의 널 스페이스와 A의 로 스페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A의 0공간과 A의 행공간이고 오른쪽은 A 트랜스포즈의 0공간과 A 트랜스포즈의 행공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역은 A, 오른쪽 치역은 A 트랜스포즈. 이해되셨죠? 자, 그럼 왜 이런 그림이 나타났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직접 이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개의 벡터 공간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널 스페이스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푸는 과정에서 그냥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A의 컬럼 스페이스는 A의 트랜스포즈의 로 스페이스와 같잖아요. 이 두 개는 결과적으로 트랜스포즈가 필요하고요. 얘네들 두 개는 그냥 행렬 A가 필요하군요. 그래서 A를 갖고 직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렬 A에 대해서 기본 행렬선을 적용합니다. 2, 0, 마이너스 1. 자, 1에게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죠? 0, 0, 0입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죠? 0, 0. 마이너스 2배 하니까 2. 더하니까 7. 이와 같이 되네요. 자, 이와 같이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기본 행렬선 또 적용하죠? 자, 요게 7분의 1 곱합니다. 그리고 아예 또 교환도 합시다. 세 번째에다 7분의 1 곱하고 이행하고 자리 바꿔만하도록 하죠? 0, 0, 1이 되고 0, 0,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 0,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또 이해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기하사들의 꼴을 만들려고 합니다. 0, 0, 1이고 0, 0, 0이고 자, 이제 1을 곱해서 더하니까 여기는 2, 0, 0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에다 2분의 1 곱하니까 1, 0, 0 계산하기 좋게 기하사들의 꼴을 다 바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로 스페이스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 스페이스는 행렬 A의 로 스페이스는 다음 같은 두 개의 행벡터들로 생성됩니다. 이제 1, 0, 0과 0, 0, 1로 생성돼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된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상수배, X1배를 했더라 볼게요. 여기에다가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100이고 001이라면 이게 쉽게 말해서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얘네들은 100은 공간상에 얘가 X축의 XYZ라면 X축의 기본 단위 벡터예요. 얘는 001이니까 Z축의 기본 단위 벡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책에서 저자가 이쪽을 X축 대신에 X1, Y축 대신에 X2, 그리고 Z축 대신에 X3를 쓴 것뿐이에요. 100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100 벡터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001 벡터는 어디 있냐면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001 벡터. 이해됐나요?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된다는 얘기는 이 노란색과 빨간색의 1차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말합니다. 그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은 바로 이쪽 공간입니다. 자, 여기에 색칠을 여기만 했는데요. 사실은 X1과 X3에 의해서 표현되는 모든 공간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쪽에 X1, X2, X3인데요. X1과 X3로 생성되는 이 평면 있죠.
그러니까 이쪽 평면, 우리 직교좌표가 XYZ로 한 다음에 XZ 평면을 말합니다. XZ 평면 전체가 바로 얘가 보다시피 A의 로 스페이스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널 스페이스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널 스페이스는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x1, x2, x3를 곱해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1, 0, 0, 0, 0, 1, 0, 0, 0이 있는데 여기다가 x1, x2, x3를 해보세요. 그리고 0, 0, 0을 만족하는 해집합을 찾는 거예요. 행렬 풀어보면 x1 이퀄 제로고 행렬 풀어보면 x3 이퀄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x1도 제로고 x3도 제로인데 x2는 사라졌죠. x2가 사라진 건 x2가 0이라서 사라진 게 아니라 x2 앞에 개수가 0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x2는 어떤 실수가 와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널 스페이스는 A의 널 스페이스는 결과적으로 x2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요 축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스팬 이렇게 쓰고요. x2 축상에 있는 벡터는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0, 0, 1, 0이에요. 이들의 상수배로 다 돼요. 그래서 0, 1, 0 벡터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로 스페이스의 기저는 얘가 기저예요. 요 두 개의 벡터 기저가 되고요. 쉽게 말해서 직교좌표계에서 본다면 요걸 보통 I, 요건 J, K로 하잖아요. I, J, K. 그래서 I와 K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이 바로 로 스페이스였다는 얘기고요. 널 스페이스는 이 J 벡터에서 생성되는 공간이 널 스페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의 상수변은 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는 X2축 자체를 여기 보다시피 X2축 자체를 널 스페이스라 표시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공간은 다 됐네요. 두 개의 공간의 각각의 기저는 스팬하기 전에 있는 얘네들이 기저가 돼요. 서로 독립이니까 생성도 되고 독립이니까 기저가 됩니다. 얘는 생성을 했고 벡터, 제로 벡터 아닌 게 하나 있으면 이거 자체가 독립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기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네 개의 기본 공간 중에서 두 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트랜스포즈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트랜스포즈를 계산합니다. 행과 열을 바꾸죠. 2, 0, 마이너스 1. 행과 열을 바꾸죠. 2, 0, 마이너스 1. 행과 열을 바꾸죠. 4, 0,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기본 행렬선을 적용합니다. 우선 첫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 곱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기본 행렬선 적용합니다. 더해버리죠. 0, 0, 0이고 더해버리면 0, 0 더해버리니까 7이와 같이 됐고 자, 이제 세 번째에다 7분의 1 곱하고 두 행을 교환합니다. 0, 0, 1, 0, 0, 0 교환했습니다. 7분의 1 곱한 다음에 교환했고요. 1, 1, 2. 자, 이제 여기 추측이 들어가 있는 아예 기하사들의 꼴을 만들 생각이에요. 마이너스 2배수도 하니까 1, 1,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A 트랜스포즈의 로 스페이스를 계산합니다. A 트랜스포즈의 로 스페이스가 곧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의 컬럼 스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A 트랜스포즈의 로 스페이스는 두 개의 행벡터들로 생성되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1, 1, 0과 0, 0, 1로 생성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이 두 개의 벡터는 이 두 개로 생성되고 두 개의 벡터 독립이니까 기저는 얘네들이 돼요. 이해됐죠? 자, 이제 얘네들이 기저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널 스페이스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0과 001과 000에 역시 x1, x2, x3를 계산합니다.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서 본다면 x1 플러스 x2 이퀄 제로가 되고 행렬 계산하니까 x3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x3가 제로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x1, x2, x3들의 집합이 널 스페이스가 되는데요.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를 계산해 보면 자, 왼쪽 지우고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앞에서는 이걸 보고서 이제 x2가 아무런 실수가 와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지금은 x3가 제로예요.
x3는 제로가 됐고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은 요거를 행렬 표현을 따로 해본 다음에 여기다 집합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x1, x1, x2, x3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되는데 확인해 본 결과 x3는 제로가 됐고요. 자, 여기 보면 두 개 중에 하나가 결정돼야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거 넘겨볼까요? 그래서 x2가 결정되면 x1이 결정되죠. 자, 이제 x1은 x2로 표시하면 넘기면 마이너스 x2, 즉 x1은 마이너스 x2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x2는 마이너스 x1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x2를 마이너스 x1으로 써볼까요? x2를 마이너스 x1, x1을 그대로 놔두면 x1을 들어있는 걸 묶어내면 1, 마이너스 1, 0, 2와 같이 됩니다. 자, 이건 뭘까 하고 봤더니 이제 요거는 정역 안에 있는 공간이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요 위에 거 지워보고 여기다가 치역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형사상 A에 의해서 이쪽 R3 상에 여기도 여전히 X1, X2, X3 교재에 있는 그림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110, 001이 에서 생성되는 것이 A의 컬럼 스페이스거든요.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110, X1이 1이고 X2가 1이고 X3가 제로니까 요거예요. 얘가 110이고요. 001은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요. 얘가 001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과 빨간색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은 이렇게 생긴 공간입니다. 자, 그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면은 대략 이렇게 생긴 평면입니다. 얘가 바로 A의 컬럼 스페이스예요. 또는 다른 말로 A 트랜스포즈의 로 스페이스이기도 하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는 만들어졌어요. 이건 치역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얘는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얘는 쉽게 말해서 x좌표 1, y좌표 마이너스 1, z좌표 0이니까 무슨 색깔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해봅시다. x좌표 x1이 1이고 x2가 마이너스 1이고 1, 마이너스는 이쪽이고 그 다음에 z좌표 0이니까 이렇게 생겼군요. 이렇게 생긴 벡터가 1, 마이너스 1, 0으로 그들의 상수배로 다 만든다는 얘기고, 자, 여기 볼까요? 그러면 그들의 상수배니까 요 주황색을 통과하는 모든 직선이 바로 얘네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널 스페이스는 확인해 보니까 얘네들로 생성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요 벡터로 1, 마이너스 1, 0으로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벡터들의 집합이 바로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의 기저가 됩니다. 자, 우리는 4개의 공간을 다 구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죠. 2개는 이쪽에 있고요. 2개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바로 로 스페이스 A하고 이쪽에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것이 여기였잖아요. 얘가 바로 앞서 확인해 본 것처럼 널 스페이스예요. 이 파란색이 널 스페이스인데요. 이 어떤 행렬이 하나 주어졌을 때 로 스페이스 행공간과 영공간은 항상 직교합니다. 즉 수직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나 A 트랜스포즈의 로 스페이스는 항상 수직입니다. 얘네들이 수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 뒤에 가서 우리가 교재 지금 6장? 그 정도에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장쯤에서 다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널 스페이스하고 로 스페이스는 서로 수직이고 이쪽에 널 스페이스하고 로 스페이스가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 이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이렇게 하는 게 이거고요. 이쪽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세워지는 공간이, 이게 지금 45도로 안 보입니다만 45도로 세워지는 평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컬럼 스페이스고, 여기에 수직으로 관통한 게, 이 수직으로 선생님 오른쪽 손바닥을 이 A의 컬럼 스페이스를 한다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관통한 요 주황색 분필이 바로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왼쪽 손바닥 이 애가 A의 로 스페이스였다면은,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A의 널 스페이스는 이 파란색 분필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됐죠? 4개의 공간은 행렬이 하나 주어지면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니까요.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였어요. 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자들이 42개의 변수에 관한 40개의 동차 방정식의 2개의 해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립방정식에 나타난 ax = 0권에서 얘가 방정식의 개수가 40개 그리고 미지수의 개수가 42개라는 얘기니까 40행 42열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개 해를 찾았습니다. 두 해는 스칼라 배가 아니며 다른 애들은 이 두 해의 각각의 상수배를 곱해 더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동차 방정식에 2개의 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라는 얘기네요. 행렬 A의 널 스페이스의 차원, 그것이 2개니까 2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전체 열의 개수는 42개고요. 그럼 이 행렬의 앞서 했던 개수 정리로부터 이 행렬의 랭크가 바로 40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산수가 성립해야 돼야 되니까요. 이 랭크가 40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랭크가 40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랭크가 40이라는 얘기는 40개의 동차 방정식에서 바로 그 방정식의 개수는 행의 개수와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40개의 행의 개수와 랭크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ax = 제로뿐만 아니라 비동차니까 우변이 0이 아닌 이런 방정식에서 이 행렬이 40개, 40행 42열로 되어 있는데 40개의 행벡터들이 서로 간에 독립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해가 존재합니다. 항상 해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 랭크는 행벡터의 개수와도 같고 열벡터의 개수와도 같잖아요.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려면 B가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A의 컬럼 스페이스가 40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항상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끝으로 다음 같은 정리를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요약해 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중요한 정리들입니다. 우리는 앞에 2장 3절에서 가역 행렬 정리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M부터 나온 것은 A부터 쭉 여기 요 앞에까지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M, N, O, P, Q, R까지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냥 가볍게 지금까지 배웠던 걸 요약을 해보기만 하면 돼요. 뭐냐면은 A가 N차의 가역 행렬입니다. 그럴 때 다음이 서로 동치입니다라는 얘기인데요. A의 열벡터들은 지금 N by N이니까요. 열벡터들은 구성 성분이 N개가 있으니까 각각 하나하나의 열벡터가 Rn 공간 안의 원소들인데요. 그 벡터 개수가 N개가 있습니다. Rn 공간 안에 N개의 벡터들로 얘를 생성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A의 컬럼 스페이스는 Rn 공간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 컬럼 스페이스하고 Rn 공간이 같다는 얘기니까 두 개의 공간이 같으면 차원이 같아요.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이나 Rn 공간의 차원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말이 성립한다는 것도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랭크가 N이라는 얘기는 앞서 얘기했죠. 바로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이 랭크니까 이게 N이라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랭크는 N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수 정리로부터 랭크가 N이라면 널 스페이스의 차원은 어떻게 돼요? 0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랭크 더하기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열의 개수와 같아야 되는데 이미 얘가 열의 개수와 같으니까 이게 두 개 더해서 n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벡터 공간의 차원이 0차원이라는 얘기는 0벡터밖에 없다는 것과 동치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랭크라는 개념을 공부했는데요. 랭크는 이 뒤에 가면서도 계속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랭크를 구하는 방법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풀었던 예제 4번 있죠. 4개의 행렬의 기본 공간을 찾는 것들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